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적 시장의 생복 꽤 괜찮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금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적 시장의 어떤 모습 이미 쿠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은베모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에 다른 팀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됐던 아모링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케레스도 맨유와 같이 지금 꽤 붙어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 진짜 뭐 망해도 몇 년 간다 뭐 이런 네. 얘기처럼 사실 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맨유는 강력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적 시장의 초반입니다. 팬들은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환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돈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서 돈을 좀 쓰고 있고 아. 두 번째는 일단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잔류하면서 팀의 어떤 멘탈리티, 코어가 다시 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갖춰져 있는 네. 유지가 되는 그런 중요하죠.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역시 선수들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어떤 이 위상 이게 정말 크다. 그러니까 클럽의 위상을 그렇게 단단하게 쌓아놓으면 쉽사리 무너져 내리지 않고 약간 흔들렸다 하더라도 내가 저기 가서 다시 맨유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네. 생각이 불타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쿠냐나 은베우마 같은 선수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픽하고 있는 것도 분명 그런 부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왜 얼마나 공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문제점이라고 예상됐었던 어떤 스쿼드는 사실 거의 전체 다였어요. 전체 다였죠. 그냥 공격부터 골키퍼까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아웃시키는 것도 빠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던 이적 시장입니다. 일단 역시 큰 문제점은 득점력이었는데 네. 리그 44골에 그쳤거든요. 심각한 득점력. 호일룬 리그 4골에 그쳤습니다. 사실 44골이면 때에 따라서는 초걸출한 공격수가 혼자 넣는 골이기도 해요. 가끔 그럴 때도 네, 있죠. 예전에 메시 호날두가 그 정도로 골을 넣었었으니까. 그래서 이 득점력에 대한 문제점, 호일룬이 부진했다라는 점, 브루노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심각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공격진의 문제점이고 미드필더는 경기 자체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배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공격을 좀 나간다 싶다가도 경기 자체에 대한 통제가 안 돼서 볼 점유가 안 되고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가 안 되다 보니까 위기를 내주고 경기 주도권 내주고 실점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한 통제력의 문제 또 역시 창의성의 부족. 여기 이제 에릭센과 카세미로, 에릭센은 이제 나갔고 그쵸. 카세미로의 경우도 노세아가 좀 오면서 아마 파이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말미 유럽 대항전에서나 이런 모습이 괜찮긴 했습니다만 네. 주급도 많이 받는 선수고 정리를 해야 어찌 보면 팀의 전체 판을 갈아엎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나이를 보면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늙을 것이다. 네. 정배죠. 이게 정배. 예.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도 문제가 있었고 수비 일단 핵심 수비수들 뭐 부상으로 계속 나가고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아모린 감독의 백스리 전술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그게 또 윙백에겐 또 그 얘기들이 많이 해당이 됐죠. 그러면서 일단 린델로프와 에반스가 또 나가게 되는 FA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골키퍼는 물론 이제 에반스 또 은퇴라는 점도 첨언을 좀 드리고 골키퍼는 오나나에 대한 논쟁이 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처음엔 논쟁이었다가 갈수록 오나나 안 되겠다. 논쟁이 아니야. 네. 그냥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네. 논쟁이 비판이 결국 된 거죠. 오나나 나가야 됩니다. 네. 마인드를 불안합니다. 그리고 골키퍼진 전체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시즌 스쿼드에 대한 문제점이 모두 진단이 내려졌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거는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워낙에 막 얘기 나오는 게 뭐 무슨 밥을 샌드위치로 바꿨다. 뭐 구단 직원들을 대거 정리했다 이러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돼서 다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조금 과장된 바가 있고 실질적으로 아카데미 출신의 선수들을 팔면서 나오는 매각 수익은 장부상이 굉장히 큰 이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제한적이진 않다. 그렇죠.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간의 기사에서 언급됐던 적자의 폭과 다르게 네. PSR 규정에 따로 심사를 받는 그 기준의 이 회사는 적자가 덜하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확정 영입이 그래서 일단 마테우스 쿠냐 6,250만 파운드를 빠르게 지불을 했고요. 유망주긴 한데 이제 디에고 레온이라는 선수도 일단 영입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떠나는 선수 린델로프, 에반스, 에릭센 일단 모두 나가는 건 확정이 됐고요. 여기에 주요 영입 시도 지금 은베우모 선수에게는 브랜트포드와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6천만 파운드 그 이상의 금액을 뭐 브랜트포드가 좀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요케레스 지금 스포르팅과 협상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바이아웃 금액은 8,500만 파운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좀 높긴 합니다. 네. 네, 높긴 하고 그 다음에 아스날도 링크가 났었던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 요케레스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공격수가 필요한 팀이다. 일단 접근을 해봐. 링크는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내보낼 선수, 뭐 호일룬은 잔류 의사가 본인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고. 팀은 내보내려 하고 있고 호일룬, 래시포드, 임대 복귀한 산초, 임대 복귀한 안토니, 그리고 떠날 것이 유력한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 잠재적 방출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장부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몇몇 선수들은 꽤 값어치가 나가요. 특히나 가르나초 같은 선수는 어리고 어쨌든 이 선수의 포텐셜이 있다라고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적료가 제법 돼요. 수요가 꽤 많죠. 네. 그러면 맨유도 장사 잘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아모린 감독의 시스템 3-4-2-1에 맞는 선수 영입을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습니다. 쿠냐와 은베우메의 경우는 2선에 딱 배치되게 너무 좋은 선수들. 속도 좋고 직접성 그쵸. 마무리 잘 해주고 압박 잘 해주고 다재다능하다는 점에 이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남아있는 이적 시장 기간을 더 잘 보내려면 필연적으로 선수 매각을 잘해야죠. 선수를 잘 팔아야 되는데 그 매각 대상들 보드진이 얼마나 잘 현명하게 팔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쿠냐는 영입이 됐고 거기에다 은베모와 요케레스까지 영입. 은베모도 굉장히 유력해 보여요. 그렇죠. 요케레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영입이 됐을 시에는 공격진이 완전 재편이 되는 거거든요. 공격진이 그리고 다 역동적이에요. 정말 많이 뛰는 그렇죠. 스타일에 활동폭도 넓다라는 점에 장점이 있는데 쿠냐는 뭐 엄청난 드리블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볼 운반과 기회 창출 뭐 쭉 이야기 많이 해왔죠. 이 선수의 장점은 역시 3-4-1 전술의 2에 너무나도 부합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베우모도 정말 빠르고 직접적으로 상대 골문 쪽으로 쭉 뛰어드는 유형의 골을 노리는 공격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방 1에 세워도 돼요. 그렇죠. 전방도 가 볼 수 있습니다. 오프더블 움직임 좋고 득점력 지난 시즌 이미 골을 많이 넣으면서 증명을 해냈고요. 압박 능력 좋고 활동량 굉장히 많고요. 그로 인해서 은베우모 선수도 2선 자리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은베우모 선수의 굳이 꼽는 단점이라면 기복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안 풀릴 때는 좀 답답한 스타일이긴 해. 브랜포드만 보더라도. 쿠냐도 득점력을 담보하기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인데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은베우모의 경우도 지난 시즌만큼의 골수를 과연 이번 시즌도 똑같이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일단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게 있고 공간이 좀 좁을 때, 공간이 좀 없을 때는 약간 은베우모 선수의 마무리 판단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은베우모 선수가 맨유와 같은 더 거대한 클럽으로 이동을 할 때는 더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되겠고요. 요케레스, 뭐 9번 공격수 필요할 때는 누구나 다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인데 역동적이고 뭐 득점력 좋고 피지컬 일단 신체 조건 우수하고 폭발적인 속도 그 몸의 속도가 빨라요. 뒷공간 침투 잘합니다. 오른반 드리블 잘합니다. 측면 활용을 꽤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 대한 제자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고요.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리그에서의 플레이는 우리가 봐야 되고요. 특히나 프리미어리그는 수비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그 압박을 되게 많이 쓰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 넘어왔을 때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많이 아프네요. 다윈 누네즈. 근데 그런 선수조차도 극장골을 넣더라고요. 어쨌든 요케레스. 자, 이 선수 집중 견제 받을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견제를 받을 때 자신의 판단력이 얼마나 잘 보완될지가 관건이긴 하겠죠. 근데 이 3명 쭉 보면요. 정말 역동적이고 다채롭게 움직일 스타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1에 있었던 선수들이랑 완전 다릅니다. 훨씬 좋을 거예요. 특히나 쿠냐 은베모는 리그에서 이미 보여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쿠냐는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볼 전개, 측면 위협, 중앙에서의 득점력 모두 다 해결을 짓고자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주 부지런하면서 빠른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요케레스가 어쨌든 맨유로 가게 될 시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이점은 아모링의 전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있죠. 어떻게 수행해야 가장 베스트인지를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링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도 맨유에 와서도 자신의 어떤 전술 색채를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 요케레스가 오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오히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잔류를 선택을 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로열티, 팀의 어떤 응집력 이런 거는 대단히 강력할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브루노가 가지고 있는 기량도 뛰어나죠. 하지만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링이 도대체 어디에 쓸 건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쿠냐는 영입이 됐고 은베모랑 요케레스까지 영입이 된다 그러면 이 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이적료와 이 정도 주급이 발생하는 선수들을 서브로 내릴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필연적으로 3선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은뱅우를 윙백으로 내릴 거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예. 아마드 디알로는 윙백을 보일 거고. 뭐 그건 그렇다. 지금 그림을 보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봐야 돼요. 어떻게 조화가 될지는 사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확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브루노 캡틴이잖아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나올 텐데 어디일까? 이거에 대한 과제는 아모린 감독이 좀 해결을 해야죠. 그 부분이 좀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그래도 잔류해야죠. 이 선수는. 그렇죠. 그래도 잔류해야 됩니다. 갑자기 뭐 아무리 4-2-3-1 사실 그건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스쿼드로 보면 그게 맞아 보이긴 하네요. 저도 사실 4-2-3-1이 맞는 게 진짜 브루노 맞아요. 공이 두고 왼쪽 오른쪽에 쿠니아랑 은베모 전방에 요케레스면 위에가 아주 좋아. 갖출 수 있죠. 그럼 미드필더 라인에 우가르테에다가 뭐 누구 하나를 추가를 한다거나 뭐 마이너에다가 누구를 한다거나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백포를 쓴 그림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낯설죠. 맨유에서 쓸 거라고 생각이 아직은 안 되죠. 그간의 모습을 봤을 땐. 그래서 스쿼드가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공격진을 구성하려 하고 있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보드진이 해야 했던 일이고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충분히 우리가 박수를 쳐줄 만한 일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일단 중원 보강해야죠. 우가르테 뭐 브루노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도 좀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미드필더 보강되면 나쁠 거 없으니까 필요해요 일단. 지금 아탈란타의 에데르송 같은 선수가 링크가 나요. 저는 에데르송 오면 진짜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활동량이나 수비 공헌도를 봤을 때 이번 아탈란타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 루크먼이나 공격 라인에서는 또 레테기 같은 선수가 있었지만 미드필더에서는 단연 또 에데르송이었고 그리고 스쿼드를 쭉 보면 도루구가 좀 너무 신뢰가 아직은 안 돼요. 서브나 임대에 가서 좀 경험도 쌓고 그래야죠. 왼쪽 전문 윙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하나는 역시 골키퍼죠. 오나나는 믿고 가기 힘든 키퍼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골키퍼에 대한 보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그래서 과감하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슈테겐. 와. 왜냐면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주안 가르시아와 슈체즈니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슈테겐과 지금 계약 문제가 있어요. 팀은 내보내려 하는 것 같던데 막 기사는 막 플릭하고 뭐 원쟁이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인은 경쟁을 하고 싶어 하는데 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려는 그것 때문에 많이 나온다면 저는 여전히 테오 슈테겐이 최상위 레벨에서 경쟁 가능한 골키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렇죠. 물론 너무 고주급이긴 하겠지만 그런 변수는 있지만 이런 포지션들을 앞으로 잘 보강해 나가는 거. 근데 지금 앞선 작업들이 빠르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과제들도 잘 해낼 거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의 핵심 요소 이제 이러면서도 아모린 감독은 어쨌든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선수단이 갖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잘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본인의 몫입니다. 이거 안 되면 본인도 답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할 말이 있었어요. 테나가 똥 싸고 갔다. 나보고 어떡하냐. 시즌 중 부임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이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더 잘해야 되고 스쿼드 내 부상 불운이 따라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좀 운도 좀 작용되는 면이 있어서 부상 불운이 없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 선수 매각 잘해야죠. 이걸 잘해야 영입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매각 잘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보드진의 또 역할 굉장히 필요하고 어쨌든 아모린 감독의 이 감독 능력과도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팀의 일관성과 정신력을 끌어올려주는 것, 집중력을 끌어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약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느슨한 정신력이 또 보여지면 안 되죠. 전술이 어떻건 시즌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모린 감독에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바로 우승보다는 일단 유럽 대항전 복귀. 저는 유로파를 따내고 챔스에 도전해본다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되게 보수적으로 일단 탑10 진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로는 맨유 팬들을 바로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렇죠. 유럽 대항전은 어떻게든 사수한다. 챔스는 아니더라도 유로파 근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유럽 대항전 잘하고 컵 대회 좀 잘 해주고 국내 대회에서 하나 뭐 가져온다고 그러면 베스트죠. 그럼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맨유가 이런 축구를 한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가장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전에는 뭐 하는 거야? 약간 이 느낌은 없애야 돼요 이제. 그렇죠. 저는 영입은 좋은데 백스리 그대로 쓸 건가? 왜냐하면 전술. 브루노는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고 그 선수가 핵심인데 지금 나오는 선수들로 백스리가 쓰여진다고 하면 조금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아모린 감독이 좀 잘 만질 것인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